자, 여러분 교재 309페이지입니다. 309페이지. 환지 처분. 자, 앞을 봐주실까요? 자, 환지 방식의 또 지구과학 합쳐져서 이번 시간은 환지 처분입니다. 앞 시간에 환지 처분할 내용을 미리 정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환지 계획이죠. 그래서 환지 처분이란 환지 계획 내용, 환지 계획의 내용을 확정해 줍니다. 환지 계획 내용을 확정해 주는 행정 처분을 환지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지 계획 없이 환지 처분이라는 행정 처분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 계획으로 계획된 것을 확정해주는 행정 처분이 환지 처분이다라고 하시면 되죠. 예를 들면은 도시개발 하기 전에 종전토지 100번지, 1000제곱미터가 갑의 농지였잖아요. 이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에게 도시개발이 끝나고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환지로 주겠다라고 정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환지 계획이죠. 이렇게 환지 계획에서 계획된 200번지 500제곱미터 땅을 갑의 환지로 확정해주기 위한 행정처분이 환지처분이죠. 그러니까 환지처분이 공고되기 전까지는 200번지 500제곱미터는 갑의 환지로 확정된 상태로 계획만 돼 있다가 환지처분이 공고되면은 그 다음날 200번지 500제곱미터가 갑의 환지로 법적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에게 환지로 정하지 않고 201번지 500제곱미터는 규약 정관 시행 규정 실시 계획이지 않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갑에게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했습니다. 환지를 결정하지 않고 보류한 토지를 뭐라 그랬죠? 보류지. 그중 201번지 일부를 처분해서 경비에 충당할 용도를 정하면 뭐죠? 채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201번지 500제곱미터 보류지로 정한 계획, 그중 일부를 채비지로 정한 계획은 환지 계획이고, 이 땅을 201번지 500제곱미터를 보류지로 확정하거나 그중 일부를 채비지로 확정하기 위한 행정처분이 환지처분인 거예요. 계속 이렇게 나가면 돼요. 이렇게 환지 계획으로 계획된 것을 확정해주는 행정처분이 환지처분인데, 환지처분은 어떤 형식 요건을 갖춰서 이루어질까? 환지처분이 이루어지는 형식 요건이죠. 자, 환지처분을 도시개발 사업행위자 할 때는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거주자에게 환지계획 내용을, 도시개발 사업행위자가 환지처분할 때는 환지계획 내용을 종전 토지 소유자에 알리고 환지계획 내용을 종전 토지소유자에 알려주는 거죠. 즉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에게 당신이 환지 계획으로 환지 처분을 받은 땅은 200번지 500제곱미터라고 알려주고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를 공고합니다. 이렇게 환지 계획 내용을 종전 토지 소유자 등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공고하는 형식 요건을 갖추면은 환지 처분이라는 행정 처분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은 이 공고가 이제 무슨 공고죠? 환지 처분 공고. 이 환지 처분 공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환지 처분의 효력은 효력 발생 시기 언제 발생하죠? 환지 처분 공고된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지 처분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돼요. 그럼 이제 오늘 도시개발법은 끝나는 거예요. 환지 처분의 효과 보겠습니다. 1번 효력 발생 시기.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은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권리 확정봅니다.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은 그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환지 계획에서 정하는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본다. 이게 첫 번째 효과. 이게 제일 어려워요. 한번 봐요. 잠깐만. 이런 이야기죠. 도시개발 사업점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에게 환지 계획에서 정한 환지는 200번지 500제곱미터에 조성된 택지를 갑에게
환지 줄 거라고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그 다음 날부터 이 환지 교육도자는 환지 200분째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갑의 종전 토지로 본다. 즉 갑의 토지로 보니까 이 환지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환지 처분 공고된 다음 날 종전 토지가 갑이 취득했다는 뜻이에요. 대신에 100분지 농지에 있던 종전 토지에 있던 갑의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있습니까? 소멸합니까? 소멸하는 거죠. 언제부터 환지 교육도자는 환지를 갑의 종전 토지로 보게 되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리고 종전 토지에 있던 100분지 농지에 있던 갑의 토지 소유권은 소멸하잖아요. 언제 소멸되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입니다. 끝나는 때 소멸하는 거죠. 그러면은 2021년 6월 2일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은 그 다음날 2021년 6월 3일부터 환지에 대한 토지 소유권은 종전 토지가 갑이 취득하는 거예요. 대신에 2021년 6월 2일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오늘 밤 12시가 땡 0시가 되면은 종전 토지에 있던 갑의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있습니까? 법상 소멸합니까? 소멸합니다. 이 말을 법 조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야. 환지 교육도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갑의 종전 토지로 본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두 번째 권리의 소멸입니다.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하는 때,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하는 때가 아니고 바꿔주세요. 끝나는 때. 법 조문대로 정확하게. 종료하는 때도 뭐 틀린 건 아닌데, 종료하는 때에서 법이 끝나는 때로 수정됐으니까 법 조문이 바뀌면 바뀌는 게 좋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권리는 소멸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봐요. 환지 처분 공고 이후에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환지받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권리가 발생하잖아. 대신에 종전 토지에 있던 그의 토지 소유권 소멸했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권리는 소멸되는 거야. 그래서 끝나는 때 뒤에는 항상 발생입니까? 소멸입니까? 소멸이라는 거야. 그래서 소멸 동그라미, 소멸 앞의 시점은 항상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 날 소멸입니까? 끝나는 때 소멸입니까? 끝나는 때 소멸. 그래서 끝나는 때 뒤에는 소멸이 오는 거예요. 권리가. 그 다음에 내려와요. 3번 내려와요. 제일 밑에. 줄 긋죠?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은 환지 처분이 공고되더라도 종전 토지에 그대로 전속합니다.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행정상 재판상 처분은 환지 처분이더라도 환지로 이전합니까? 종전 토지 존속입니까? 종전 토지 그대로 존속이 원칙이다. 어디에 존속한다고? 행정상 재판상 처분은 종전 토지 존속이 원칙이다. 대신에 경제적 목적은 환지받은 토지로 이전해요. 그러면 이전하지 않는 것은 뭐죠? 경제적 목적입니까? 행정상 재판상 처분입니까? 행정상 재판상 처분은 환지 처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종전 토지에 그대로 존속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잠깐만요. 여러분 도시개발하기 전 100번지 1000제곱된 갑의 농지였죠. 여기다가 100번지 농지에다가 농림지역을 지정하는 행정처분을 해버리면은 그 100번지에 농림지역 지정 처분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항상 그 종전토지에 전속되기 때문에 100번지에 농림지역 지정 처분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환지받은 토지로 이전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농림지역 지정 처분처럼 행정상 처분으로 종전토지에 그 처분의 효과가 전속하는 것은 환지 처분이더라도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받지 않고 행정상 재판상 처분의 효력은 항상 종전토지 존속이 원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넘겨요. 지역권도 시험 자주 나오죠.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종전토지에 설정된 지역권은 어디에 존속하죠? 종전토지 존속이 원칙이다. 환지 처분이 공고되더라도 종전토지에 설정된 지역권은 종전토지 존속이 원칙인데 도시개발 사업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은
네, 환지처분 공고가 된 날이 끝나는 때 종전토지에서 지역권은 소멸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환지처분이 공고되더라도 종전토지에 설정된 지역권은 환지로 지납니까? 종전토지 존속의 원칙입니까? 종전토지의 그걸 존속하는 게 원칙인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종전토지에서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내려봐요. 아주 쉬워요. 그 다음에 채비지는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사업 시행자가. 보류지는 누가 가져가죠?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된 다음 날 각각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보세요. 채비지는 처분해서 사업비에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주는 거죠? 시행자에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경비, 사업비에 쓸 수 있도록 환지처분 공고되면 채비지의 소유권은 시행자가 취득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 다음에 보류지는 규약 정관 시행 규정이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된 땅이잖아요. 그러면은 규약 정관 시행 규정에서 정하는 목적이 사업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땅을 누가 가져가야 될지 결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 보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자로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 보류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그 다음 날로 채비지의 소유권 누가?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동그라미 2번이 뭐냐면은, 동그라미 2번이 이거예요. 한번 봐요.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그 채비지 용도로 지정된 환지 예정지를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은 물론이고 뭐까지 가능합니까? 처분까지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환지 처분 전에도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은 공사를 하는 과정, 공사 시행 중에도 환지 처분 공고가 있기 전에도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지정된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으로 물론이고 뭐까지 할 수 있죠? 처분해서 공사 진행 중에도, 공사 시행 중에도 처분해서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준 거야. 이렇게 채비지 용도로 지정된 환지 예정지를 처분할 때 취득한 자는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날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해당 채비지를 취득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봐요.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고 미리 처분한 채비지는 해당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그 채비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채비지의 소유권은 누가 취득합니까? 시행자가. 언제?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날 취득하는 게 원칙이지만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서 이미 처분된 채비지를 취득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언제죠? 해당 채비지를 취득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다음 내려오시고 환지 등기 봅니다. 환지 등기는 한마디로 시행자의 신청과 촉탁에 의한 일괄 등기예요. 네. 환지 등기는 환지받은 토지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등기합니까? 시행자의 신청과 촉탁에 의한 일괄 등기입니까? 일괄 등기. 그러니까 이게 한번 봐요.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수천 명이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그 다음 날짜로 환지받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잖아요. 그때 등기는 환지받은 토지 소유자 개별적으로 신청합니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입니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일괄적으로 환지를 신청해서 환지를 신청하나 촉탁해서 환지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환지받은 토지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등기합니까? 시행자의 신청과 촉탁에 의한 일괄 등기입니까? 일괄 등기. 그 다음에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그 다음 날짜로 종전 토지 소유자는 이미 환지받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버리잖아. 그러니까 물권 변동, 소유권 변동은 환지 처분이라는 행정 처분에 의해서 일어난 거지 등기하고 상관없죠. 단
환지 처분 공고 후 14일 내에 시행자의 신청과 촉탁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나중에 이제 환지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지 등기는 물건 변동을 위한 등기입니까? 대항 요건을 갖추기 위한 등기입니까? 환지 처분으로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 법상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 하는 등기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환지 등기에 의해 소유권 취득합니까? 환지 처분으로 소유권 취득합니까? 환지 처분으로 소유권 이미 취득했고 물건 변동이 아니고 대항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환지 등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내려오시고 이건 줄 거놔야 됩니다. 이 부분 시험 나오는 부분이야.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환지 처분 공고 후 14일 이내에 동그라미예요. 14일 이내에 동그라미하고 환지 처분 공고에서 있는 14일 내에 시행자의 신청과 촉탁에 의해서 환지 등기를 신청해 드린 거죠. 이때 14일 이내를 동그라미하고 밑에 적어요. 아니야, 지체 없이.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정비법에 가면은 지체 없이로 바뀌어요. 그럼 시험 딱 그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시험 나와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이를 통지하고 토지와 건축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나 촉탁해야 한다. O 믿겠습니까? X. 지체 없이가 아니고 며칠이죠? 14일 내에. 다음 주에 정비법은 소유권 이전이 고시되면 지체 없이 정비사업 시행자가 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환지 등기는 14일 내에 등기를 신청 촉탁. 정비법상 분양 등기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등기를 신청 촉탁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살짝 메모해둬요. 옆에 적으세요. 객관식은 이런 거 나온다니까. 도시개발법 적어요. 밑에 살짝 적어둬요.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은 환지 처분 공고 며칠이죠? 14일 이내. 14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고 촉탁합니다. 14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고 촉탁을 해야 돼. 정비법 다음 주에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정비법은 소유권 이전이 고시되면 소유권 이전 고시 후 지체 없이 등기를 신청 촉탁해야 한다. 그렇게 됩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도시개발법은 14일 내에 등기를 신청 촉탁해야 한다. 정비법은 지체 없이 등기를 신청 촉탁해야 한다. 구별. 그리고 환지 등기 전 다른 등기는 제한되죠. 이렇게 드립니다. 환지 처분 공고 전날로부터 시행자의 등기 동그라미. 이때 등기는 뭐죠? 개별 등기입니까? 일괄 등기입니까? 일괄 등기를 말하는 거죠. 환지 처분 공고 전날부터 시행자의 신청과 촉탁에 관한 일괄 등기가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는 법상 허용됩니까? 제한됩니까? 제한. 단 등기 신청인이 확정일자에 있는 서류에 의해서 환지 처분 공고 전 등기 원인이 생긴 것임을 증명하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청산금에서 꼭 해야 되게 311페이지 봐요. 3번에 보면은 청산금 결정식이 확정식이 나와 있습니까? 꼭 구별해야 돼요. 청산금은 언제 결정하죠?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환지 처분을 하는 때 줄 거예요. 환지 처분을 하는 때 뒤에 확정입니까? 결정입니까? 결정 동그라미. 확정하면 틀려.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환지 처분할 때 청산금을 결정합니다. 네. 그리고 내려와요. 2번에 확정. 확정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줄 거예요. 뒤에 확정 동그라미. 그래서 확정은 환지 처분 공고된 다음 날 확정. 결정은 환지 처분하는 때 결정.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내려옵니다. 강제징수. 행정층 시행자는 직접 강제징수할 수 있지만 청구실 것으로 끝까지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는 청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내지 않으면 시당 군수에게 징수를 위탁해야 돼. 근데 위탁하면은 위탁수수료는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에 위탁수수료가 나오면 100분의 4. 주택법에 위탁수수료가 나오면 100분의 2. 그렇게 됩니다. 내용도 필요 없어.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에 위탁수수료가 나오면 100분의 4. 주택법상 위탁수수료는 100분의 2. 딱 내부에 둡니다. 객관식은 네, 그렇게 됩니다. 다 했어요, 이제. 책상 넘겨서 도시개발 채권 오세요. 313페이지 도시개발 채권. 도시개발 채권. 그 312페이지 보면 감가 보상금 제도가 나와 있죠.
감가보상금이 독립적으로 시험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고, 잘 기억이 없어요. 한 줄 들어간 기억도 별로 없는 것 같다. 그게 안 나오는데, 혹시 모르니까 감가보상금이 뭔지 궁금할 수는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대로 펼쳐놓고, 거기만 잠깐 들어봐요.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환지 계획구에 관해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액이 500억. 사업 시행 전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평가액이 500억이었는데 도시개발이 끝나고 도시개발이 끝나고 환지 계획구의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액이 480억. 사업 시행 전보다 사업 시행 후 환지 계획구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액이 토지 소유자의 토지 평가액이 늘어났습니까? 감소했습니까? 감소했단 말이야. 왜요? 그만큼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도시개발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의 토지 가격 총액이 도시개발 사업 전에 토지 소유자 환지 계획구역의 토지 소유자의 토지 가격 총액이 500억인데 도시개발이 끝나고 480억으로 감소했다고. 그럼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도시개발하기 전에 농지는 땅값이 싸고 택지나 상가 정도 조성되면 땅값이 오를 텐데 왜 토지 소유자의 토지 가격 총액이 감소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맞습니다. 개발하면은 사업 시행 전보다 집가는 떨어집니까? 오릅니까? 오르는데 토지 소유자의 토지 면적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감보율. 아까 토지 부담률이 있죠? 토지 부담률만큼 토지 소유자가 환지로 소유하게 된 토지 면적은 사업 시행 전보다 줄어들잖아. 그래서 공공시설 용지를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토지 부담률이 높아서 토지 소유자의 토지 면적은 감소하거든. 그때 개발로 인한 가격 상승률보다 면적 감소율이 더 크면은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 가격 총액이 사업 시행 전보다 사업 시행 후에 감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차액, 얼마죠, 여기? 20억을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거야.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감가보상금이라고 그래. 여러분, 사업 시행 전 모든 토지 소유자의 토지 가격 총액보다 사업 시행 후 토지 소유자의 토지 가격 총액이 감소했을 때 그 차액을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거야. 뭐죠? 감가보상금이야. 알겠죠? 근데 감가보상금이 뭔지 시험 나올 확률은 거의 없죠? 참고로 그냥 하는 거죠. 그러면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절차에서 감가보상은 수용 방식입니까? 환지 방식입니까? 환지 방식에서 감가보상금 지급 문제가 생기는 거야. 다음 중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절차와 거리가 먼 것은 감가보상금 지급. 그죠? 감가보상금 지급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절차에서 사업 시행 전 토지가격 총액보다 사업 시행 후 토지 소유자의 토지가격 총액이 감소했을 때 그 차액을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감가보상이라고 한다. 도시개발 채권이 마지막이에요. 4번에 313페이지 도시개발 채권 발표하시고요. 도시개발 채권 누가 발행하죠? 시도지사 줄 것이고 적어요. 발행자. 외워야 됩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채권 시험에 자주 나와요. 누가 발행합니까? 시도지사. 암기해야 돼, 암기. 토지사원 채권 누가 발행하죠?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채권은 누가 발행하죠? 시도지사가. 시행자가 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시도지사 동그라미 밑에다가 아니야. 시행자라고 적어놔야 되죠. 도시개발 채권은 시행자 발행합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때는 채권 발행 계획에 대해서 줄 것죠. 누구에게 승인받죠?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토지사원 채권 발행은 누구에게 승인받죠? 지정권자의 승인. 도시개발 채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토지사원 채권은 지정권자의 승인. 도시개발 채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다 구별해서 외워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줄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공급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밑에다가 적어요. 발행 목적.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공급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밑에다가 발행 목적에서 누가? 여보세요? 누가? 도시개발 채권이 뭐죠?
라고 물으면은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공유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라고 하면 돼요. 누가 토지 상환 채권이 뭐죠라고 물으면 뭐라고 할 거예요?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조정에서 토지 수용 보상금 지급 시 발행하는 채권이 뭐죠? 토지 상환 채권.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공유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은 도시개발 채권. 이런 건 암기사항이기 때문에 평소에 제가 잘 쳐다보지도 않고 가요. 그래서 외우면 된다고. 마지막이니까 체크해 드린 거라고 지금. 그 다음에 발행 방법이 두 가지야. 2번에 봐요. 도시개발 채권은 주식, 사채 등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 동그라미예요. 그리고 무기명 발행 동그라미. 발행 방법이 두 가지야. 전자 등록 발행하거나 무기명 증권으로 발행합니다. 아까 토지 상환 채권은 채권에 채권자 이름이 기재되니까 기명식 증권이잖아. 토지 상환 채권은 기명식 증권. 도시개발 채권은 무기명 증권. 알겠죠? 네. 등록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합니다. 채권자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환기간 짧게 외워야 돼. 5년부터 10년 범위에서 저대에 조례를 정합니다. 짧게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소멸시효는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 일부터 기산해서 원금은 5년, 이자는 이자니까 2년. 여기까지가 도시개발법이에요. 다 했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준비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예습을 해야 됩니다. 용어 정의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정비사업 절차부터 처음부터 기본계획부터 관리중개획 인가구시 받고 소유권 이전 등의 분양 등기할 때까지 바로 절차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적어도 한번 읽어보시는지 인터넷 강의로 살짝 한번 듣고 탁 끼쳐보자. 정비법을 한 번도 안 들으시면은 다음 주에 인터넷 강의로 1, 2월 강의를 안 듣고 오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습을 하고 다음 주에 수업을 듣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들은 적이 있어도 잊어버렸으니까 예습하는 게 좋고 아니면은 용어 정의라도 꼭 보고 오셔야 돼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